장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동협력까지도 저희들이 정기업 촬영제를 제안을 해서 공동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계권역을 이야기했는데 이 뭐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영남권, 그 제주, 호남 한 건을 묶이고 이제 강원권, 그 충청권에서 5개 권역으로 도매요금 촬영제를 이제 좀 우선 산정을 하고 소매요금 이제 16회 시행한 소매요금 시 17개 지자체별 뭐 전력 짜립률이나 뭐 충족 비용들을 고려해서 17개 지자체별로 이제 촬영을 소매요금을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공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최선책은 아니고 타선책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발전소 주변의 일부 지자체도 이 안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기요금 촬영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실 뭐 이렇게 한 지자체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이제 그 지자체 간 이렇게 공동 협력으로 이렇게 많이 대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정기요금 촬영 같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에서는 그 전력 직접 거래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발전사가 수용가에 전기를 팔 수 있는 그걸 말하는데 사실 이걸 뭐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하려면 한전보다 전기 요금이 낮아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특화 지역 이제 그 1위시 쪽에 이제 저희들이 특화 지역 신청을 하고 있는데 발전사 사업 모델이 이제 태양광하고 수소를 전지 LNG 이제 수소원소 열병화 발전이 있는데 사실 태양광이나 부산 지역에 뭐 타 지역이 좀 틀릴 수 있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거래하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가지고 이제 직접 거래는 어렵다 하고 이제 열병화 집단 에너지 대규모 집단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저희 들어올 예정인데 24시간 뭐 360일 전기를 꾸준하게 쓰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제 전력 직접 거래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좀 더 두고 가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게 특화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뭐 최근에 뭐 구제 특례도 해가지고 어저께 뭐 나왔지만은 이제 용량을 이제 풀어주겠다는 것도 있었고, 갑자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분산 편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발전 사업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특화 지역 지정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특화 지역 지정은 또 저희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부산시 미래에너지 보급 팀의 주무관이십니다. 한승민 주무관님께서는 부산시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되고 현황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시 미래에너지 산업과의 클린에너지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승민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시간 5분 내로 빨리 하려면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자료 위주로 하겠지만은 제가 이 미래 산업과에 근무한 지가 이제 만 4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다른 팀에 옮기지 않고 계속 이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우리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전력 자립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현황은 일단은 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은 첫째 우리가 이제 내용을 구성을 해갖고 공모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미니태양과 보급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네 번째는 현재까지는 저희 부산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예산실이랑 이야기가 잘 돼갖고 내년에 아마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건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1번, 2번 방금 건물 지원 사업까지 이 3개는 산업부, 그러니까 정부 예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니 태양광 사업은 순수하게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물 지원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좀 그렇게 넉넉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반영이 안 됐고 내년 사업의 부분은 예산실에서 한 2억 정도를 준다 했는데 이 정도 2억 같으면은 총 사업이 한 20억 정도 규모로 이제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부산연구원 기재용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 지원 사업은 이 고층 아파트 부분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독 주택에 한해서 3km 미만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정 박사님이 설명하다가 갑자기 24년도에 탄소 중립하면서 무슨 관로 열고 금액의 목표가 확 내려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예상을 했지만 앞으로 향후에 국비는 이 부분에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때리기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흐름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목표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선착순에다가 옛날에 한 1,000억 정도의 국비 규모였던 게 지금은 기껏해야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전국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목표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융복합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공모 사업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부산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 16개 구군 전체를 아우러 갖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 사업인 경우에 21년도 이제 공모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한 50여 개 지자체에서 사업 올렸는데 거의 꼴등 수준이더라고요. 꼴등 수준. 그래서 사업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다니까. 그리고 23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사업인 경우에 이제 22년도에 공모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업무를 다른 팀 업무를 제가 맡았는데 도저히 이래 갖고는 이 방법으로 가갖고는 뭐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초지자체가 주관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주관의 어떤 흐름을 제가 바꿨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6개 구군 돌면서 설명 가 있는데 다들 바쁘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부산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경남의 진주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충남 당진시 이런 데랑 비교해 갖고 여건이 굉장히 달라요. 이 대도시고 땅값도 비싸고 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먹거리가 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이라서 그런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은 거의 한 명이 어떤 그런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만들어갖고 이렇게 으쌰으쌰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안 하면 안 했지 이건 기초가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작년에 이제 올해 사업하는 부분이 공모 두 건이 신청해갖고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 준비해갖고 내년 사업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이제 국비가 또 타이트하게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다른 지자체는 굉장한 경쟁력이 치열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쪽팔리지만은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가는 상황이에요. 그거라도 지금 겨우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신재생 에너지 자리를 높이려면 첫째는 담당 공무원이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열의를 가져야 되고 그와 동시에 요거를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미니 태양광 사업은 제가 한 4년 전에 이게 첫 업무를 맡은 미니 태양광 사업인데 이거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은 그냥 400W 정도까지 450W까지 이렇게 모듈이 용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 버전에 보니까 210W, 250W 그러니까 그때는 효율도 굉장히 좀 낮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 설치해 놓으면 아파트 베란다 설치해 놓으면은 월 한 최소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전기요금 세이빙이 충분히 됩니다. 내가 거의 자부담은 10만 원보다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신청하면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갖고 많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우리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쭉 설명했듯이 이 주민수용성 관련해갖고 굉장히 진도가 좀 안 나가는 부분인데 좀 더 좀 현실성 있게 이익 공유라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인식이 돼서 우리 많은 시민들 좀 참여해서 좀 으쌰으쌰해서 파트너의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율률이 특히 태양광 부분이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국제 그쪽에 연구 보니까 향후에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절대로 아까 30%니 40%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시민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없는 건데 우선 이 관에서 먼저 이렇게 소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 NSC연대나 이런 데서도 이제 요청하는 부분들이 일단 공공유휴부지를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이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2017년도에 시장님 교재받았듯이 시민펀드의 부분들 제가 작년에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또 이런 모든 사업들은 시작 단계에서 같이 서로 어떤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지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선생님의 두분 행정에서 입장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 부산의 신재생업계 현황이나 또 부산시의 역할, 부산시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이형로 그랜드선 기술단 이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전문기업 그랜드선 기술단 이형로라고 합니다. 태양광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태양광을 한 지가 사실 신재생을 한 지가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태양광 쪽으로 제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항상 격변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을 하고 있었고요. 그 예산 부산만 같은 경우도 부산 내용은 없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격변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서 시장님 이야기하고 오 시장님 이야기했을 때 서 시장님 임기 말기에 엄청나게 태양광 발전이 되다가 오 시장 되면서 완전히 속대마다 도루묵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을 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윤복합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140억이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윤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게 3천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몰락으로 반으로 깎이는 이런 격변의 시대를 항상 겪어왔는 게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FIT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100kW 미만은 누구든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냐면 태양광 산업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계신 분들이 부작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 다 몰락입니다. 특히 태양광 제조업체들, 모듈, 인버터 제조업체들은 거의 몰락. 모듈 같은 경우는 신성이 지금 회장사를 하다가 포기할 정도이고, 그 다음에 S에너지라고 삼성에서 투자했던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해서 문 닫을 판입니다. 국내에서 남아있는 회사는 하나랑 현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LG 같은 경우는 사업 포기했습니다. 이제 국내 산업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태양광 산업은 그 10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누가 성장했느냐?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업체들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책을 펼칠 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가 경쟁만 들어붙이다 보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싼 제품 씁니다. 중국 저가 공주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태양광 업체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태양광 그 제조업체들은 몰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태양광 산업을 보면 아리백이 지금 부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RPS 제도가 내년에 일몰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남권은 잘 아시겠지만 2031년까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안 내줍니다. 저게 지금 충북권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남은 지역은 부산, 경남, 그 다음에 경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한전에서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뭐 인버터에 대한 성능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데 성능을 못 내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접속 보상제도 개편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무상으로 개통 연계를 시켜줬던 것을 돈을 다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발전 사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정직하게 하죠. 워지를 깎아버리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게 모든 게 이해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태양광은 보면 전체적으로 현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전 포럼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했는데 포럼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태양광 업체들은 무서하게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태양광 업체 저희들도 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특히 이거 부산의 경우를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이 소멸도시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기사 나와 있고 실제로 그게 대상하고 있었지만 저도 예상했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보냐면 제 자식이 부산에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 자식이 지금 부산에 취업하라고 할 데도 없어요. 사실 우리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변에 부산 회사들 다 철수하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취업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력서 넣을 곳도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그럼 왜 없냐? 중소기업 많은데 정말 많죠. 서울 연봉 5천 준다는데 여기 2,500만 준답니다. 누가 여기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의 현실이거든요. 그 태양광 업체도 똑같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태양광도 산업으로 인정해가지고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산의 요청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부산 기업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380메가와트 부산에서 태양광 하겠다라고 큰 사업을 했던 게서도 부산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 기업이 지금 주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 그러면 참여기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신문기사로만 알 수 있는 정도거든요. 참고로 제 회사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금 그 건해성 기술단의 본사가 한 500억 정도 하고 전체 규모로 보면 1,000억대가 넘고 올해 매출 목표가 2,000억입니다. 전보력도 상당하고 사실 많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닫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부산 기업을 위해서 좀 많은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리백스 3단에 대한 아리백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업체대에서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거든요. 경기도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꼭 달라는 건 아니지만 부산 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융복합 사업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융복합 사업이 굉장히 몰락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부산 융복합 사업을 한참 할 때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100억대 사업을 했거든요. 부산시에서. 지금 아마 올해 사업이 10억대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 10분의 1로 수준으로 들었거든요. 이게 부산 기업들의 참여 의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북구에 사업을 하는 3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신청이 1억 2천 1억밖에 안 됩니다. 기업들은 최소한 다른 봉화군 같은 경우는 30억짜리 사업을 하거든요. 3만 도시가 30억짜리 사업하는데 500만 도시가 3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모 이사님 대단히 현실적으로 아픈 그런 내용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강호열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 공동대표께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쪽에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압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에너지 분야에 대한 깊은 시민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기후비상 행동의 대표로서 지금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가뭄이나 재난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고, 특히 우리 먹는물, 낙동강 녹조의 기후변화 상승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졸이나 인체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그 기후변화의 현실적 문제를 여러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후변화가 온난화고 온도 상승이면 에너지의 변화 없이는 기후변화를 잡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향후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 기후변화와 지구의 온난화를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셔서.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질문을 몇 가지 좀 하고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스카운 자문위원님에게는 분산 에너지 정책의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선진 사례들에 대해서나 또 그 정책이 상당히 미래 정책으로서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부산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산 활성화 정책이 지역 분산이나 분권의 실현, 또 지역의 수용성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면은 현재의 이 정책이 우리나라의 특별법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 김재홍 연구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은 기재홍 조금 전에 이제 부산시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또 정책을 하는데 힘들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재생에너지에 축소된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 입장에서 분석할 때 왜 부산시는 재생을 축소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목표들이 후퇴되고 있는지, 향후에 발전 방안이나 이런 걸 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유태한 루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위기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좀 전에 토론에서 태양광 업체 다 망하고 문 닫고 있다 하는데, 이게 이제 펀드를 해라고 아까 약선전 하듯이 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루트 에너지의 기업 건전성, 채산성, 그리고 향후 신용성 이런 걸 누가 담보하죠? 그리고 이 기업이 과연 15년, 20년, 30년 뒤에도 건재할지, 누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구나. 그러니까 정치가 계획되거나 정치적 방향이 변하지 않고는 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정권이 바뀌니까 도로묵이라 결국은 다시 후퇴야. 그래서 이게 이 정치적 불가역적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전진성을 갖지 않고는 에너지 개혁을 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또 누가 하느냐? 시민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시가 공모 사업에 의존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저는 에너지 전환은 부산시가 실질적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SOC 이런 거 하나 해도 1,000억 500억씩 들어서 교량 넣고 건설하고 대저대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절박성이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공모에 의존하거나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요구해 나가는 방식 자체는 이 에너지를 보는 정책 자체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정부에서 이 에너지 문제나 기후온난화 대응하려고 하면은 이 대응 예산 1,000억, 2,000억 편성해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적용 정책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산율이 낮고 이런 방식의 정책으로 언제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중앙정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아까 질문을 일단 드려놨는데 분산 에너지 정책이 효과가 생기면은 우리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뭐 분권 협의회도 있고 이랬는데 한꺼번에 해결되겠다. 일자리, 수도권 감이라 또 산업단지의 뭐 지역으로 온다. 이런 문제가 이 에너지나 이런 정책이 있다면은 분산 정책, 분권 정책에 앞서서 이런 정책이 되면은 지방 분권의 가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사회적 문제를 볼 때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에게 불신을 심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초기 정책에 있어서 신뢰성이나 정부가 어떤 국민 신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정책의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 방향이 춤을 추었죠. 그리고 이것을 민간 사업에 어떤 미끼식으로 공물을 던지면서 이걸 이제 주민의 참여를 끌어가는데 주민 참여 방식의 정책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이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안정적 제도나 정책으로 못 갔다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보급의 공공성, 신용, 시스템 부재, 경제성.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대천마을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서 마을을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마을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에너지 대응 정책은 구고, 시고, 지방 정부고 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이나 사회적 이런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탄소 중립 마을, 에너지 마을 이런 것들로 전환을 확대하려고 하면은 정부의 시스템의 가치나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루트 에너지에서 이야기했는데 지역 수용성 문제와 환경 정의 이런 거 했는데 부산의 환경 이런 풍력이나 에너지 문제가 부산의 환경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나 해양 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과정을 통해서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지만 문제가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시민의 인식 정진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좀 바쁘겠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해주셨고 나중에 마지막에 답을 발제자분들께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주시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패널 토론의 마지막 순서는 박상현 부산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우리 에너지 시민운동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제 중에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차등 지역요금 차등제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논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좀 됐다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이라든지 시장을 했었을 때 기후위기에 걸맞는 전력시장 요금이라든지 현실화라든지 탄소세 문제들을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언론에서는 지역 차등 요금제에서 전기세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아쉬웠고요. 오늘 발제 중에서 스웨덴과 이태리의 사례를 보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시민들이 그 제도에 맞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껴 쓸 수 있다는 사례가 돼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기 있어서 부산 에너지 특별법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먹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내려왔었을 때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의 존재 때문에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SMR과 같은 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 스리마일에 있는 그 사고 났던 곳에서 이제 수명 연장을 시도하는 거와 같은 현상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SMR과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세련되고 혁신적인 기업 같아 보이지만 사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혁신과 기술 같은 건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혁신과 기술이 가장 빠른 산업이라고 보면은 태양광과 해상풍력과 같은 산업들이 가장 혁신적으로 가장 빠르게 발생하고 있고 그것도 비용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은 우려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러분 덧붙여봤고요. 어쨌든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주민 수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어제 이제 전국에 이제 주차장 태양광 관련 조사를 일단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생각보다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많은 용량의 태양광 설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작년에도 조사했었는데 작년에 80명 이상 주차장 조사를 했었고 올해는 50명 이상 주차장을 해서 597개의 주차장에 설치를 하면 258메가와트 정도의 용량의 설치가 가능하고요. 좀 작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 설비 용량이 587메가와트예요. 거의 한 44% 정도의 태양광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유효부지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주차장에 태양광 꼭 설치하라는 의무화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설치해서 알아서 바로 써라 라고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도 22대 국회 때도 이제 3명의 의원이 이런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까지 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통해서 조례를 미리 좀 만들었으면 좀 좋겠고 시의회 쪽에서 좀 안 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은 조례를 먼저 만들기도 했거든요. 부산시에서 원자력 진흥법을 산업진흥법을 만들었었는데 꼭 이런 거는 좀 미리 좀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 보급도 하고 주민 수용성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산단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지렛대로서 이런 조례 제정과 이런 운동들을 좀 해보면은 좀 더 주민 수용성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이렇게 세 분의 발제와 5분의 토론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패널 우리 플로어에서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연장을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앞서 질문을 지금 해놓은 게 다 있거든요. 나는 이 질문을 좀 하면 좋겠다. 또는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더 많은 설명이나 보다는 질문, 궁금한 거 그리고 나는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받아서 저희들이 마지막 이 발제자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느낌 정도 좋습니다. 질문 안 해도 되고. 예. 여쭤봤겠는데 예. 그때 롯데에너지 발표하신 혹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 정기신문의 윤정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전에 아까 태양광 돌려갈 때 그 뭐 조명 있는 설치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도적으로 이제 그 불법이라 가지고 그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거. 두 번째는 아까 그 주민과의 상생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뭐 신안 같은 시골은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청사포 같은 이 해운대 신도시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게 뭐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뭐 그 주민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더 계신가요? 여기 앞에 예, 계시는 앞에 한 분. 자, 마이크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이 정도로 일단은 아쉽지만은 플로 질문 연도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글로벌 시대에 지구인들이 쓰는 에너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화력, 조력, 원자력, 태양, 솔라 에너지, 풍력 엄청 많은데요. 그 에너지가 정말 우리가 탄소를 가장 줄이는 게 제가 알기로는 풍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를 받아서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환경국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궁금하고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시청에도 무슨 깜빡이가 엄청 많잖아요. 전화하면 바빠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되는 상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지 우리 안성민 시에 계시는 그 박인선님, 안성민 시의장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그럼 물어봐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가서 물어볼까 이라고 왔습니다. 공부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질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발제자 세 분이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그 앞서서 그 공무원 우리 나오신 분이니까 각 분야별로 지금 이번에는 산학연이라든가 관이 다 잘 모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심도 있게 더 나가면 좋겠는데 혹시나 방금 이 플로우 질문이기 때문에 이 뭐 어떻게 우리 안성민 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강호열 그 대표님하고 전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 분산의 특별법 이제 저희 이제 시행하면 과연 이제 지방분권 이런 이야기 많이 활성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 전력제한율이 한 173% 정도 되는데 분산 에너지 원으로 한 그 3.1%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특화 지역 아까 저희들이 지정한 그 지역에서는 기재 전력은 한전이 들어가지만은 분산율은 20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화 지역 지역이 되면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그 분산 에너지 그 발전 사업 어차피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 사업들이 많이 들어올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신규로 뭐 가덕 신구항이 들었으면 거기도 특화 지역 지역이 되면 아마 또 분산 그 에너지 사업자 나타날 거고 또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청사포 그 다래포 풍력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100메가 정도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도 이제 사업청에서 특화 지역 지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분산 아까 40메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제 무제한으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표기돼서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정용 차등제가 시행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이 좀 많이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들이 노리는 게 이제 그 산업적 측면에서 그런 첨단 업종,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보면 아까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됐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화 지역 그 저희들이 특별법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사실 미비하지만은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분산 에너지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보급 낮은 거를 좀 확대하는 하나의 뭐 기폭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좋은 계획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우리 발제하신 분의 역순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영태한 대표님께 앞서 질문 한 3개 정도 되지요. 그걸 중심으로 하시면서 한 말씀. 네, 그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님 여쭤보신 거 2가지인데 조명은 일단 조명을 설치 여부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괜찮은지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미 제주 탐라 해상풍력에 왜 그 풍력 발전기 나가면은 거기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LED로 위에 풍력 타워에다가 조명을 쏘는 거죠. 사람이 사는 쪽에 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타워가 하얀색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밤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조명을 예쁘게 LED로 쏴서 그 풍력 터빈이 좀 보이게끔. 타워하고 블레이드는 안 하는 거예요? 블레이드 좀 빛을 받긴 하는데 조명이 이게 굉장히 그렇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 블레이드 했을 때 바로 굉장히 멋있다. 그렇게는 위험해서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다가 떨어지고 이러면 또 유지 보수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타워 밑에 그 바텀에다가 설치해서 위로 쏘는 조명을 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탐라 이미 설치했고 관광객들이 이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도 많이 찍고 밤에도 많이 찍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청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경 보면서 풍력 야경 보면서 이제 밥도 먹고 회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지역 상생. 요거는 이익공유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 그 지침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40메가와트 언더, 40메가와트 이상에서 100메가 사이, 100메가 이상 이렇게 해서 이익공유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40메가가 안 되거든요, 청사폭력은.
그래서 4세대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법정 동리까지만 이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까지는 그 이 공유의 그 행정 구역이 닿지가 않고요. 개인당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어민은 4천만 원, 인근 주민은 3천만 원, 그다음에 좀 멀리 있는 분들은 1,0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준해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청사에 앞에 해운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40메가가 아니라 400메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처럼.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강월 그 대표님께서 질문해주신 게 있는데 저기 약을 판다고 하셨는데 네, 약을 더 잘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약을 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8천만 인구 중에 800만 명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펀드 형태로. 그리고 덴마크는 700만 인구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40년 전에는 조합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조합이 이제 펀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들이 누구나 은행에 가면은 내가 예금할 때, 적금할 때 재생에너지 적금에도 할 수가 있어요. 유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대중화가 가속화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조합원이 돼가지고 하는 거는 이 작은 사업들에서는 괜찮은데 해상풍력까지 넘어가면은 이 조합에다 관리하기가 제가 질문한 거는 네. 회사의 건전성이나 예. 그 얘기 드릴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무 건정성 이런 거 여쭤보셨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11년째 됐는데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적자에 있다가 올해 한 36억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한 6억 정도 되는 회사고 저희 회사는 주주사가 이제 산업은행 저희 2대 주주가 산업은행이고 그다음에 현대해상 그리고 포스코 이런 데가 저희 회사의 그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회사의 건전성도 그만큼 갖춰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업하고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만약 망하더라도 그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허가를 내줬을 때 그때 무조건 너희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거기에 투자한 펀드에 투자한 시민들 사이에서의 그 이익 배분이 문제가 없도록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다 제출하게 했고 거기를 이제 확보했을 때 저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망하더라도 저희 뒤에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을 펀드로 이제 주민들에게 잘 드리는 것들을 행위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뭐한 그런 따로 시간을 가지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기재홍 연구위원께 질문이 온 게 있죠. 네.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 부산시 입장이나 부산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뭐 공모 사업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급 목표도 최근으로 올수록 후퇴된 것 같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면 이거는 그 뭐 중앙 정부 권력의 변동, 뭐 지방 정부 권력의 변동 이런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어쨌든 보조를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럼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 예산이 얼마만큼 할당을 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기존의 계획들을 검토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방적으로 후퇴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공공주도로 보급하는 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기 힘들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시민이 많아져야 된다. 누군가의 정책 결정자의 권한으로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는 이게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렵고
많은 사람이 이걸로 이익을 볼수록 그러한 영향을 덜 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데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들 뭐 거기에 대한 공공의 어느 정도의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석강훈 전문위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아까 강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제가 약간 못 알아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산 그러니까 지역 자동화 문제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저 사무관님도 송전 비용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준은 별로 안 될 거, 그러니까 큰 차이 안 날 거다 하나. 근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200조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전 재정이 이미 망했어야 되는 산업인데 망한 거를 이렇게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 지진이 막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데 찬장에 안에 있던 접시가 안에서 찬장 유리 안에서 엎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떠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찬장 안에 있는 접시들이 이미 다 깨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현재는 안 깨져 있습니다. 근데 찬장 문을 여는 순간은 그냥 다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전력산업은 몇 년 못 간다는 겁니다. 뭐 에너지 정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전 체제는 이미 끝장났고 이게 지금 어느 시절과 비슷한 상황이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우리나라의 유가가 1993년까지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최고 가격 고시제였습니다. 뭐냐면 1년 내내 바뀌질 않았어요. 유가가 경영 휘발유가. 93년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다가 그 당시에도 이제 전쟁 나고 걸프전 일어나고 이러면서 국제 유가는 막 폭등하는데 국내 유가는 그냥 고정 가격으로 있다 보니까 정유사들 거의 뭐 자본잡식 당하고 이렇게 됐다가 김영삼 정부가 결단을 해서 석유 유통 판매 자유화, 유가 자유화를 그때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전력이야말로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요금 자유화와 시장 자유화, 경쟁 도입이 있었어야지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다 그 가공의 가격을 가지고 인위적인 가격을 가지고 거기서 뭐 얼마 더 빠진다더라, 얼마 더 오른다더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현재 전력 산업의 상황이 사실은 이미 다 깨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찬장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냥 안 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 사업을 하시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시던 모든 것을 하시던 현재 한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한전이 망했을 때 기준을 두고 뭐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미래에 대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차동화든 어떤 거든 간에 그래야지 아마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예, 긴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사회를 보면서 정말 이 절박함이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분산 에너지 지역 차등제 요금 같은 경우도 부산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도 들어가야 되고 기업만이 아니고 그래 부산시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 시민 힘을 업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주민 수용성이 참 큰데 시민의 의식과 함께 이거를 행정이나 또 연구원 그리고 기업에서 이 시민들이 정말 아까 이야기가 이 복지 펀드와 경제 환경을 다 잡을 수 있는 거기에 투명성이 있는가, 장기적으로 견고한가, 안정성의 문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산학, 관, 연 다 뜻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는 행사가 정말 많은 것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였는데 앞으로 바라건대 그냥 한 번에 토론 또는 한 번에 어떤 이것보다는 콜로퀴움이라 해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최근에 최재근 교수가 얘기했듯이 최재천 교수가 토의 토론이 아니라 숙론이라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그다음 하나 더 느낌이 정말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 우리가 뽑은 이 선거 정말 장이 중요한데 이런 어떤 큰 틀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 있죠. 빨리 내는 법은 니만 알아라. 네, 그냥 이게 아는 사람이 알면 이게 괜찮다. 니만 알아라 할 때 니만 알아라가 확 확산되는 거죠. 전부 다 알려주면은 안 와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 작다고 쫄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 이렇게 한 기획이 부산 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에서 주최하고 또 부산광역시하고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앉아서 정말 우리의 주인됨을 한번 찾고 싶고 우리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른,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이 기후위기 시대 부산의 에너지 전략과 시민의 역할에 대한 부산 에너지 전환 포럼 17차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